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가로 이렇게 증여에 참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보다도 일주당 시가보다도 적게 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어떻게 이렇게 과세가액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증자를 주주들만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자 전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3만 원 정도 되는데 일주당 이자 10,000원에 이렇게 증자에 참여를 하도록 주주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러면 그럼 뭐 참여를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 같으면 저도 주주라고 그러면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가로 시가보다 낮게 뭐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을 증거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먼저 이제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주가 둘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증자를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한 사람은 증여에 참여를 하고 한 사람은 증여를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럼 참여를 안 한 부분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을 하는 것을 이제 실권주를 재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권주를 뭐 그냥 재배정하는 게 아니라 실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만 증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증여 참여를 안 하고 마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에게 배정을 하든지 주주에게 초과 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증여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요건은 일단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 또 30% 요건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신주 인수가액과 그 차감에서 나오는 이익이 증여 후 일주당 신주가액에 30% 이상 이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그 요건을 따지느냐 안 따지냐 이렇게 뭐 증여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는 특수관계 여부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뭐 30% 이상 이득을 받건 안 받건 3억 원 이상 이득을 받건 안 받건 금액이나 비율 요건 따지지 않고 전액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저가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30% 요건 30% 이상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뭐 3억 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뭐 주주가 초과 배정한 이 세 번째 이 방법 이 경우는 1번과 똑같이 증여 요건을 보면 이렇게 특수관계 여부나 30% 요건을 안 따지고 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이제 이익을 본 사람이 납세 의무가 되겠죠. 납세 의무자가. 그럼 실권주를 저가 증자니까 저가로 주식을 샀으니까 뭐 저가로 인수한 사람이 증여이익을 봤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에도 전부 다 뭐 세 번째 방법이나 다 저가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이제 증여이익을 뭐 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기호 표시로 나에서 다를 뺀다 그랬는데 이 나가 뭐냐고 그러면 증자 후 일주당 주식 가치예요. 그리고 다는 거는 뭐냐? 다는 일주당 신주 인수가액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요. 1번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했을 때는 증여익 계산하는 것이 일주당 증여 후 일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인수가액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배정받은 실권수를 곱하면 이게 바로 증여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저가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에는 이게 좀 계산 방법이 좀 이렇게 길고 좀 복잡하죠. 이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은 위하고 밑에나 다 똑같습니다. 그 증자 후 일주당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인수가액을 뺀 다음에 실권주수 총수를 곱한 다음에 증여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다음에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 인의 실권주 수 나누기 실권주 총수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신주 인수자의 이 증여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도 첫 번째 방법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일주당 증자 후 일주당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A타입과 B타입.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증여이익을 계산을 할 때 A타입의 이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저가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저가 실권주를 그 초과 배당하거나 제3자 배정할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는 이 방식으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저가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 이건 계산할 수가 있죠.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든지 없으면 이제 보통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증자 전 일주당 평가 가액의 곱하기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그럼 이제 증자 전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주 불입을 것을 희석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희석 가치를 반영하는 그 방법이 일주당 인수가액에다가 증자 전 지분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했을 경우 증가지식수를 이건 이제 실권 처리가 됐건 말건 간에 증자 전에 주식을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에 증가되는 주식수를 예상 주식수를 다 곱해서 그러면 이제 증자 후 실권을 안 했다고 봤을 때 전체 주식의 불입자금이 들어오겠죠. 그 불입자금에다가 증자 전 기업가치를 더한 다음에 그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더하기 그 지분대로 균등하게 증자했을 경우 주식수를 다 더해서 그걸 이 분수 금액과 나눠주면 이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타입으로 하는 것은 고가 증자할 때 이거 전부 다 A타입으로 쓰고요. B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증자를 하면서 그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 이때 딱 한 번의 방식만 이걸로 그 증자 후 일주당 평가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로 이제 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 그럼 증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된 일주당 평가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주당 인수가액이 만 원이다. 이제 그 회사 가치가 일주당 3만 원인데 만 원에 증자한다 그러면 이런 회사 같으면 저라도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니까 주주가 그 갑과 을이 있는데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3만 주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초 지분대로 배정을 한다면 3만주, 만주해서 4만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이제 증자 참여를 안 하고 아들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들만 참여하니까 아들이 자기 100% 만주에서 100% 지분이 자기 지분만큼의 만주를 추가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가 2만주가 됐겠죠, 아들은. 그렇지만 아버지는 증자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3만주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증자 후 주식 지분율을 따져보면 아버지 지분율은 60%가 되고 아들 지분은 4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들 지분이 25%였는데 40%로 15% 정도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는 경우에 우리 증여이익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후 그럼 주식가치 변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증자 전에는 부자지간에 3만주, 만주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가치로 따져보면 그때 그 주식가치가 일주당 평가액이 3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3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식 일주당 평가액은 3만 원이니까 평가액은 9억 원이 되겠죠. 아들은 만주밖에 없었으니까 3억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주 인수를 보니까 아버지는 신주 인수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들만 신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증자 후 주식 수를 보니까 아버지는 3만주 그대로고 아들은 5만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60%, 40% 이렇게 지분 비율이 75대 25가 60대 40%로 이렇게 지분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지분 비율이 바뀌었으면 증자 후 평가액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아까 증자 전에는 아버지는 평가액 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3억 원이었죠. 여기 4대 1이니까. 그런데 증자 후 납입은 아들만 1억을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만 1억을 납입해서 그 아들의 실제로 납입 금액을 따져보면 증자든 3억에서 1억 납입해서 4억 가치밖에 없었는데 증자 후 평가를 해보니까 아들은 5억 2천이 됐어요. 무려 증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자기 4억의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5억 2천으로 돼가지고 1억 2천이 플러스가 됐어요. 5억 2천으로 플러스 된 것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겠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지분이 당초에는 75였는데 60% 되면서 주식수는 똑같이 3만 주지만 아버지 주식 지분 비율이 75에서 60%로 되면서 아버지 주식 가치는 1억 2천만큼 이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증자를 했을 때 이 표를 보면 당연히 아버지 줄어든 주식만큼 아들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거 증여세를 세법에서는 상정법 39조에서 증여세를 이렇게 저가 증자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 참여를 한 사람에게 증여한 걸로 보고 이건 특수관계나 이 30%룰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지분대로 공식대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1억 2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자를 할 때 증여세 과세를 안 받게 하려고 그러면 지분대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대로 증자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시가대로 증자를 하면 증자 전에 주식가치가 3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3만 원으로 제3자가 증자를 하든 아니면 아들만 3만 원으로 증자를 하든가 그러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전혀 없죠. 증여세가 증자나 감자 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어쩔 때
과세가 되냐 그러면 불균등 증자를 하면서 시가대로 증자를 안 하고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증자하거나 고가로 증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부분 증자를 하실 때 우리 기업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증자를 참여할 때 시가대로 안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